자, 재밌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실제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 임혁백 교수 예. 이분이 영입이 될 때 이재명 대표랑 아무 상관없는 자기가 갖고 있는 내 인생에 지금 고려대 석좌 교수인가 명예교수인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쪽의 어른으로는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야. 임혁백 위원장하고 상대방 소위 이제 이 매파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한국일보랑 인터뷰하는 과정에 간단히 말해서요. 그 두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0이야, 0. 난 임혁백 교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야. 조국 돈 받았다, 김어준 새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하고는 180도 달라. 거기다가 두 분 다 노교수에다가 예. 사실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자기들이 조금 더 유명해진다고 해서 뭐 김종인처럼 다리 욕심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분들도 아니고 진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할 사람들이죠. 한국일보 단독 인터뷰 두 사람을 인터뷰한 거예요. 한 사람만 했다면 또 말이 다를 수 있잖아. 두 교수님이 갖고 뭐라 그랬냐 한번 볼까. 헤드라인 볼게. 윤석열이 총리를 추천해달라. 이재명 대표한테 한 말이에요. 부부 동반 만나자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위기 모면령은 안 돼라고 딱 쳤다. 바리케이트를 쳤다. 이게 핵심이고 거기에 관련된 디테일들이 엄청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에게 내 진정성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총선이 압승으로 끝나고 그날 갤럽 여론조사가 23%가 딱 나오니까 완전 개쩔었다는 거야. 그래서 국민의힘 민주당의 그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두 교수가 한국일보랑 인터뷰한 게 어떻게 가짜 뉴스가 될 수 있냐고. 또 보여주세요. 봐봐. 이분들은 인터뷰로 나올 때 넥타이 색깔도 양쪽에 맞추고 나왔어. 얼마나 정직한 사람들입니까? 함성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이 두 사람이 양쪽에서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두 분을 모셔놓고 한국일보가 단독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내보낸 건데 이게 어떻게 거짓말일 수가 있느냐. 그 계속 이제 푸나님이 얼마나 존경받는 교수인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학부 때 임혁백 교수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떠냐면 뭐 지금이랑 뭐 다를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임혁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을 다 받아 적고 있을 정도로 그런 강의였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 분이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인터뷰에서 내가 이거를 오늘 함경도 교수하고 같이 짜가지고 이거 한번 윤석열 한번 매겨보자라고 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심평. 심평이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그것도 간접적으로. 그래 고론에 한번 난 적 있잖아요. 심평한테는 명예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저도 이 인터뷰를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심평이 분명히 인터뷰에서 자기가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럼 심평은 뭐냐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었던 거고요. 이 양반들이었던 거고 실제로 이제 저 한국일보가 만든 저 자료에 보면 윤석열 쪽에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완전히 백기토항했던 내용들인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주 좋은 정책이라도 국회와 정치계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정신 차린 멘트로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국정의 동반자십니다. 이렇게. 됐어! 다음에 역대 대통령들과 역사적 산책을 했다. 나 이 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이가 청와대 뒷산 올라가서 아침 이슬 불렀다는 소리 같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역사적 대통령들 뭐 윤석열이 생각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런 사람들과의 역사적 산책을 했다. 헛것을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용산에서 잠잔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같이 산책을 했다는 이건 거지? 도핑 테스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들어봐. 그러니까 온갖 방송은 다 하는 이재명 대표랑 영수회담을 하려고 저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네. 그랬으니 만나주시오 이건데 나는 단임 대통령으로 끝나니까 이 앞으로 생산적 정치는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겠어. 정말 이런 만나주세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거야. 나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생각이 없었다. 와. 내 진정성은 믿어달라. 그러니까 만나주세요. 그다음에 정 그러시다면은 민주당에서 총리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할 사람은 기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만나주세요. 그리고 영수회담이 잘 되면 뭐 골프 회동도 좀 하고 부부동반 모임도 서로 갖자. 그러니까 만나주세요. 님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리가 문장으로 정리되니까 이런 식으로 뭐 매끈하게 보이지만 윤석열은 이런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 내 생각에도 그래. 윤석열한테 말을 시키면은 이렇게 매끈한 제안이 나올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중간에 이런 그 함교수 같은 사람들이 그렇지. 이 정리. 중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서 메시지가 전달된 거죠. 자,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사실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높했거든요. 국정 기조를 바꾸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다. 안 섞는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이 두 교수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서 영수회담이 성사되긴 했지만 온갖 가머리설한 거잖아요. 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한 거니까 나는 사실 수사 안 하고 싶었다 이런 근데 얘기잖아. 그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였더라? 윤석열이. 더 재밌는 건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할 사람은 기용하지 않겠다. 완전 백기토한 거예요. 근데 푸나님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싫대? 그거 한번 해주세요. 뭐 이재명이가 싫대? 그럼 못하는 거지. 와 이제. 흉내 내는 건 줄 아는데도 뭐 쭉 때리고 싶다니까. 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네. 한국일보가 저렇게 표를 만들어서 보여줄 정도의 상황을 이 두 연결고리 역할을 한 교수님들이 인터뷰 이야기한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가짜 뉴스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러면서 이걸 비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골 때리는 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윤석열이는 이재명 대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인데 한마디만 아니, 하면은 그러니까 다 알겠죠. 대선 때 이재명 후보라고 저장이 돼 있던 예, 번호가 있었던 예. 거예요. 근데 그 번호가 있던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명함을 받아가지고 저장하려고 보니까 이미 있는 번호인 경우잖아. 이재명 후보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로. 참 대단한 일 하셨네요. 예. 예. 보통은 나는요. 이재명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뒤에 대표란 말도 안 붙이고요. 뭐 직책 안 붙이고 이재명 제외하고는 윤석열. 뭐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공손하게 이재명 대표가 벌 것도 아닌데 이재명 대표라고 보통 이름만 써도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님하고 하트 이렇게. 근데 몇 달 전만 해도 피의자 타령하면서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지금 윤석열의 워딩을 순서대로 보면은 마지막에 골프회담과 부부동반 모임을 갖자. 저는 이게 레파토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대기업이라던가 좀 돈 많은 사람 이렇게 재판이라던가 이런 거 들어갔을 때 피의자 수사하다가 친분을 쌓고 난 다음에 뭐 수사 끝나면 골프회담이나 부부동반으로 좀 만나시죠. 이런 그렇지, 건 그렇지. 늘상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이랑 골프 치겠어요? 아, 그 이재명 대표가 그 팔이 불편해서 골프를 아마 못 치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예. 탐구도 안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아휴. 아유 씨. 어쨌건 그렇고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삼전도의 굴욕 같은 거예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한번 만나주시오. 왜? 국민들이 당장 탄핵하라고 할까봐 지지율 23% 나오니까 5시간 만에 요거를 제안했다는 거죠. 제가 또 우리 한동훈 위드훈이 팬카페 회원이자 김건희 건사랑 팬카페 회원이자 이게 이제 우리 쪽에서 이야. 저쪽에서 보면 갈아치기 세력인 거잖아요. 네. 네. 우리 쪽으로 보면 블랙이온이고. 그래서 활동도 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진 않지만 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이 기사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일보에 단독이 뜨자마자 정말 댓글이 윤석열 탈당해라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그런 게시물이 올라오면 운영자 임의대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면 지우거든요. 근데 댓글에 맨 마지막 댓글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글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우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 와중에도 김건희의 건사랑 팬카페가 지금은 한동훈 카페로 약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운영하는 주체는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윤석열이가 이제 이 반응에 놀래가지고 뭐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것도 너무 웃겨요. 아니 그러면은 저 이명백 교수 등이 거짓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너무 이제 보수 쪽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한 발 빼는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윤석열의 뜻은
나는 저렇게 정제된 말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저런 말을 했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새날도요 방송하다 보면은 다시 방송 보면 내가 저런 말을 했다고 할 때 있기는 해. 내 무의식 속의 흐름 속에서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선일보의 최근 모습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윤석열 향해서 사실상 하야에 해당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 조선일보 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가 있잖아요. 김대중. 보수 대통령으로 당당했으면 이거랑 좀 전에 그 이슈랑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엄청 비굴한 거야. 차라리 현재 하던 대로 해라 국으로. 그냥 관둬라. 안 그럴 거면 관둬라. 하던 그러니까 대로 하든가 그러니까 관두든가. 하던 대로 해라. 그렇게 못할 거면 그만둬라 이런 예. 얘기입니다. 김대중 칼럼 넘겨봐요. 그러니까 총선에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런 식으로 비굴하게 갈 거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김대중 칼럼의 전에 김대중 칼럼으로 넘어가신 그러니까 5월 7일 날 나왔던 칼럼은 이거잖아요. 지금 한 번 더 넘겨봐요. 최근에 나온 거는 보수 대통령 당당했으면 우리만 3년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보수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인데 이전에 바로 직전에 김대중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4.10 총선에 정권이 걸렸다. 말하자면 뭐 그 독려하기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칼럼의 맥락에는 뭐가 있냐면 4.10 총선 지면 물러나 그 뉘앙스가 있어요. 조선일보 김대중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저 김대중이가 내부자들의 그 김대중에서 나온 캐릭터가 있잖아요. 예, 그 주필. 백윤식 캐릭터 예, 그거잖아. 김대중 캐릭터잖아. 오른손 잘리니까 왼손으로 글 쓰는. 그때 총선 패배 시 윤 대통령의 결단 필요할 수도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 뒷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전국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총선 직전에 이야기를 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조선일보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고 탄핵 그 주변의 단어들만 계속 골라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탄핵이란 글자를 지면에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김대중 칼럼은 비굴하게 굴지 말고 전공법으로 맞서라. 이 이야기를 주문하고 싶은 건데 아까처럼 이재명 대표 만나달라고 온갖 비굴하게 갈 거면 차라리 그만둬라. 이런 맥락이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은 암담하다. 우리만 3년을 그렇게 보낼 수 없다. 이 말은 사실 조국혁신당이 맨날 외치는 3년은 너무 길다. 이거랑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런 사실은. 거네요. 네. 네. 자, 근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이 병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였고요. 내일 입원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어디가 아픈지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중병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작은 시술만 받으면 이제 퇴원해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관련해서 이제 재판 연기 신청도 하고 그래서 지금 입원을 하는 상황인데 내일이 윤석열 기자회견일이고 이재명 대표 입원일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게 보도될지 궁금하네요. 근데 요거는 그런 거죠. 오히려 이재명 대표 겸사겸사 좀 쉬쉬어 하는 맞아요. 느낌이 좀 있고요. 좀 쉬어야 돼요. 단식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이야 지났으니까 단식 그리고 나서 그 단식하는 과정에 구속영장 받으러 가잖아요. 맞아. 기억들 하시겠지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테러까지 당하죠. 그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올 초예요. 지금 5월 달밖에 안 됐어요. 1월 2일이었습니다. 진짜. 테러 당한 날이. 정말 얼마 안 됐네요. 이제 뭐 예상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뭐 금방 나오실 거라서 굳이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왜냐하면 원래 대통령급의 건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국가 비밀이죠. 네. 자, 어쨌건 윤석열 재밌네요. 엄청 재밌네. 그러니까 캐릭터가 그렇다니까요. 윤석열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포털라인 서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나 조국 가족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시켰잖아. 내가 그렇게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영수회담 자리를 놔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온갖 가면설로 일단 그거 만들면 내가 산다.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조금만 더 쉬시고요. 며칠만 더 쉬시고 다음 주 아마 퇴원하시는 거니까. 네, 일주일을 걱정들 많이 하시던데 이재명 대표 타고난 건강 체질인데 그런 사람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왜 그 민주당 공천 뭐 논란 있을 때 있잖아요. 온갖 화살이 다 이재명 대표한테. 진보 진영에 있는 언론들도 이재명의 공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 대승했죠. 대승이죠. 이재명 선택이 옳았죠. 네. 이재명 전략 공천 생존율이 70몇 %가 돼요. 맞아요. 거의 80% 육박했죠. 국민의힘 전략 공천 15%가밖에 안 됩니다. 모든 공천을 되게 잘했다. 그러면 겸사겸사 한 달 쉬어도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한 달 임기가 했죠.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 그렇죠. 아니 왜 그 저 최고위원회 있잖아요. 예. 당 대표 없으면 예. 원내대표가 그다음 순번이에요. 그렇고 대신 결제하고 땅땅땅 치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겁쟁이 쫄보. 자, 루시아님. 100억은 못 드려요. 이 구독료라도 받아주세요. 아이, 안 돼. 됐어. 몰라. 너그 뭐 그런 걸 가지고. 감사해요. 오늘도 난님, 푸나님 삼성에서 2천억 받는 걸로 합시다요. 그래놓고 2천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나는 내 마음속에는 2천억으로 보여요. 감사합니다.